인생 이야기집 연금의 역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집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시니어 세대가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닌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의 단면입니다. 일부 평생의 대가, 그리고 첫 번째 배신. 연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72세의 김모 씨.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국 산업화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쉼없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온종일 기계 소리와 싸우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쉴 새 없이 부품을 조립하며 버텨왔습니다. 그의 손끝은 수많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그것이 바로 그가 가족과 나라에 헌신한 훈장이었습니다. 은퇴하던 날 김 씨는 통장에 찍힌 퇴직금과 연금 예상액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청춘과 건강을 맞바꾼 평생의 대가이자 이제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더 이상 기계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에게 은퇴는 고난의 끝이자 마침내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첫 달 통장의 돈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은 생각보다 액수가 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으로 늘어난 병원비와 약값은 지출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손주들에게 쥐어준 용돈, 아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기 위해 꺼낸 목돈의 일부가 빠져나가자 김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매달 손에 쥐는 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120만 원 남짓. 처음에는 이 돈이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의 생계비와 필수 약값을 제외하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평생을 바쳐 모은 결과인가 싶었어요. 연금으로 월급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저 숨만 쉴 수 있는 돈이더군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는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부 통계가 말해주는 냉정한 진실.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평균적인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면 많은 시니어 분들의 현실적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평생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두 분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은 140만 원 남짓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간신히 넘기거나 혹은 빠듯하게 맞추는 수준입니다. 월 140만 원 이 돈으로 부부가 병원을 다니고 삼시세끼 식료품을 구매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리며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매달 빚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연금 수령자들의 이 말 속에는 절망에 가까운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연금은 분명히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자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 하나만을 노후 준비의 전부라고 믿고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의 벽을 느낍니다. 내가 한창 일할 때는 몰랐어요. 세상 물가가 이렇게 무섭게 오를 줄은. 은퇴 후 물가 상승의 속도는 체감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연금 절반이 날아가요. 특히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지출은 비탄력적이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산부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이처럼 평생을 바쳐 모은 연금만으로는 왜 당당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지출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지출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먹고, 입고, 최소한의 난방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원과 약국을 다녀야 합니다.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비필수적인 지출은 줄일 수 있지만 생존과 직결된 고정적인 생활비는 줄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비용인 의료비와 요양 관련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소득은 0에 가까워졌는데 지출은 절반도 줄지 않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둘째,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은 변동하며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우리의 일상 지출을 이루는 항목들, 즉 기름값, 식료품 가격, 아파트 관리비, 세금 등은 매년 쉴 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연금은 매달 똑같이 100만 원인데 5년 후에 1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이미 80만 원이나 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수입은 정체, 지출은 팽창하는 구조 속에서 연금만 믿고 버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돌발 비용 이머전시 카스트의 습격입니다. 노후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은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손주에게 급하게 필요한 학원비나 등록금 지원, 낡은 아파트의 보일러나 누수 문제 수리비 등 이런 돌발 비용은 연금 생활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분이 갑자기 500만 원짜리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은 단순히 5개월치 연금을 잃는 것 이상의 심각한 불안과 생계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많은 시니어 분들은 비로소 냉철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돈이구나. 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월급이 아니라 새로운 생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주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씁쓸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력이 됩니다. 사부 다시 시작하는 삶, 노후를 대하는 두 가지 전략.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김 씨는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섰습니다. 70대의 나이로 선택한 것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공장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산대를 지키며 땀 흘려번 돈이 통장에 찍힐 때 그의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이 돈은 오롯이 내 용돈으로 혹시 모를 병원비로 모을 수 있으니까. 김 씨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이유,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씨처럼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한 이웃도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전략으로 노후를 안정시킨 박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웃의 박모 씨 68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려 매달 50만 원의 고정적인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은 무조건 내 소유여야 한다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생계수단이 되더라고요. 50만 원은 연금에 더해지자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완충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부 연금은 기초일 뿐 50대에 시작해야 할 것. 전문가들은 이 두 사례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초 공사일 뿐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50대부터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는 연금 외에
작은 보조 수입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보조 수입 구조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중고 물품 판매든 젊은 시절 배운 기술을 활용한 단기 아르바이트든 혹은 자신의 취미를 나누는 소규모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침은 이것입니다. 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연금에 맞춰 살아야 한다. 돈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노후 수입 전략입니다. 매달 자동 이체되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가입된 보험 상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는 고정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줄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곧 노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에필로그 두 번째 인생을 버티는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은 김 씨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연금만 믿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그게 바로 내 삶의 힘이 됩니다. 연금은 퇴직의 보상이 아닙니다. 연금은 두 번째 인생을 버티는 시간입니다. 이 돈으로 당당하고 풍족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새로운 일과 삶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연금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버팀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인생이야기집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